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분갈이하고 그 다음에 단엽도 하고 그러고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작은 경승용차에 실려서 왔던 나무. 그래서 가지가 하나하나 말라서 지금 이게 마른 자리죠? 예. 여기도 마르고 여기도 마르고 여기도 마르고 참 마- 이게 마른 것이 참 뼈 아픈데 여기도 마르고 여기도 하나 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소나무를 죽이는 몇 가지 방법에 소개됐던 나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무는 역설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건강해져 버렸죠. 예. 혹시 비결 아십니까? 비결은 뭐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럴 테고. 네. 그럼 관리의 비결 아십니까? 아, 그거는 내가 잘 모르지. 이 나무를 살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죠. 꾸준하게 물 주고, 물 건너뛰지 않고, 일단 나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소나무는 관리를 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 주고, 단엽을 때 단엽 맞춰주고, 그 다음에 때 맞춰서 농약 한 번씩 주고, 그러면은 사실 소나무는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거기가 되고 이제 액비를 좀 과도하게 쓴 모양이죠. 나무가 약간 미쳐버린 증상이 보이죠. 예. 그래서 미친 저 증상을 여러분들 우리 부감독님이 직접 촬영을 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한번 와서 보시죠. 자, 위에서 한번 이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나무가 이 순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그 제기차기 했잖아요. 예. 그 제기 이거 띄어가지고 여기다 뭐 붙이면은 진짜 제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순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는 이 나무가 이대로 놔두면은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군데 너무 나오니까 뭉쳐버리고, 네, 뭉쳐버리고. 또 이제 속가지가 또 마르겠죠? 네. 속가지가 마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많이 나온 나무는, 이게 가지가 많이 나온 나무는 지금 오늘이 9월 28일, 9월 28일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솔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춥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은 한 10월 초순경 해당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잎을 싹 솎아주는 거죠. 묵은 잎도 솎아주고 가지가 뭉쳐진 잎들도 이렇게 솎아주는데,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면은 가지가 뭉치는 걸 떠나서 이 나무는 보기에만 수북한 한마디로 상품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굵은 가지는 정리를 하고 가위를 쓰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튼튼한 이 손톱이 날카로운 두 손을 갖다 이용해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묵은 잎을 전부 솎아주고 필요한 가지들만 남기는 작업.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가지 솎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눈이 아니잖아요. 가지 솎기. 가지도 솎고 그 다음에 묵은 잎도 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세력이 넘치니까 이 나무를 철사거리를 해서 이 나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만들어 줘야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나무한테는 두 번째 새 출발? 그렇죠. 두 번째 새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잎 솎는 작업은 이 단순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 멍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할 말 않고 계속 이렇게 솎는 작업만 보여줘도 뭐라 그럴까 넉넉히 보는. 근데 분재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지를 갖다가 이 잡목이나
그 다음에 소나무나 마찬가지로 예솔에서의 원칙은 V자, V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남겨놓고 전부 솎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게 또 저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근데 이제 예술에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꼭 지켜야 돼. 모든 나무의 상품목이 됐든 명품이 됐든 이런 부분은 꼭 지켜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 하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전부 풍성했던 걸, 그러니까 약간 미쳐서 세력이 약간 오버됐던 걸 갖다가 하는데, 소나무는 장기적으로 이 가지 정도 너무 이렇게 촘촘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부감독님이 철사 걸을 때 굉장히 심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불필요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씩 잘라주고 해서 가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부감독님이 조금 센스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한번 보여줬다가, 자, 이쪽 한번 보여줬다가. 아이고, 다 보이는데. 다 한꺼번에 다 보입니까? 아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석해주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가지들을 갖다가 전부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지들을, 불필요한 가지와 눈과 잎을 먼저 솎아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소나무가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소나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나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하루 종일 햇볕이 충분히 쬐지 않는 곳, 그 다음에 바람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서 억지스럽게 나무를 사람 욕심으로 거기서 키우려고 하니까 소나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LED 조명이나 식물 재배용 LED 조명이나 또 낮에 일정 시간 동안 환풍기를 갖다가 틀어준다든가 또는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해서 이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이, 바람이 뭐가 중요한 거니, 이 이파리의 공기가 이 부분에서 움직이잖아요. 공기가 움직이면 광합성 양이 약 3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이라 정확하겠지는 않지만은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었을 때, 공기가 유통이 됐을 때 이게 광합성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 바람을 갖다, 그러니까 햇볕 충분하고 바람 어느 정도 불어주면은 소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소나무뿐만이 아니죠. 모든 나무가 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사람의 욕심에만 맞춰서, 나는 이런 환경밖에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살든 죽든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슬슬 시들면서 그러죠. 나무 이제 꼴이 안 나오죠. 나무가 햇볕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굶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얘들은 뭐라 그럴까, 그 뿌리로 물과 영양분을 갖다 흡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광합성이다라는 걸 진행을 하죠. 광합성 진행해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차단이 돼버리면은 나무는 사람으로 치면은 굶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 먹을 것 조금 해주면서 왜 너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체근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잎속기 기본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잎속기, 가지 속기 기본은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묵은 잎을 갖다가 전부 다 쏘는데, 어떤 분들은 소나무 그 수영을 보겠다고 잎을 갖다가 뭐 4-5장 남겨놓고 그리고 다 솎아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예술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술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키우려는 것이 우리는 최고 목적이죠. 그 다음에 수영은 2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나무 잎이 전부 솎은 다음
솎아진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이 나무 수영에 맞는 틀을 짜는 작업. 그래서 대대적으로 철사를 걸어서 이 나무 미래의 모습을 미리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상태만 놓고도 나무가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때, 부감독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잎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묵은 잎을 지금 다 솎아내고 가지도 2개씩만 남겨놓고, 그래서 가지 정리를 1차로 다 끝난 상태인데, 일단은 더부룩하게 덥수룩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되고 이제 철사걸 가지들만 남겨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상태인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 가지, 여기 몸통하고 여기가 지금 따로 국밥이 돼버렸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죠. 그냥 이걸 갖다 최대한 요리 당기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실패한 영상에서 지금 다시 찍는 거잖아요. 여기다 피스를 지금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당기는 거. 당겨야지. 당겨야죠. 그래, 당길 때 여기가 이제 수피가 들어있잖아요. 수피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호스, 가운데가 피어있는 물 호스라든가 이런 호스로 이렇게 철사를 갖다 일단은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가만 놓으면은, 가만 놓으면은 이제 나무가 이쪽은 수피가 나중에 파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개 여기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꼬아가지고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겨가지고는 별로 온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당겨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단박클이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전기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선 공사. 그래서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서 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당길 때. 당길 때. 그래서 요게 굵기가 각각 다 달라요. 크기가. 근데 지금 현재 이것도 옛날에는 안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쓰는데, 일단은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감아가지고, 요거 지금, 요 전선이 좀 긴 것 같아요, 선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절반만 쓰는 걸로. 가위 한번 줘보세요. 호스가 너무 길다고? 네, 호스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절반만 넣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감을 거죠? 여기다 감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여기서, 일단은 감아요. 여기 감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넣어주는데, 이걸 안으로 담아서, 이렇게 감아줘야, 이렇게 감아줘야 잘 안 풀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여기를 감는 걸로. 그래서 여기가 풀리지 않게 감아주는데, 여기 감아주고 나서 이걸 갖다가 더 안 풀리게 하려면은 이놈을 갖다가 감아갖고 또 이 몸통으로 이게 꼬아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더 안 풀리겠죠. 최대한 이게 안 풀리게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감아줘야 되죠? 여기는 이제, 스프링을 박았던 데니까, 이렇게 감아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해버리면은, 거의 땡겨올리게, 돌려서 당겨도 조금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밀어가지고, 당겨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저 혼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안 되는데요? 알았어. 밀어줄게. 자. 근데 여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가 좀 깁니다. 거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직접 걸어버렸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밀어줄게. 자, 근데 안 됩니다. 부러지든 않는데,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해서 여기를 갖다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전보다 그래도 오기 가기는 간 것 같은데. 2cm 정도 딸려왔습니다. 확실해? 2cm 정도 딸려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더 이쪽으로 밀어야 돼. 그래도 많이 갔네. 이걸 갖다 돌려서 이제 천천히 하는데 이걸 이제 당기는 그 기계가 또 따로 있기는 있어요. 따로 있기는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꾸 수피로 제가 여기 나사를 너무 안쪽으로 박은 것 같아요. 거리를. 그래가지고 여기가 수피가 자꾸 건드려요? 수피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 정도 조금 더 벌려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거꾸로 하는지 옳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걸 갖다가 당기는 거죠. 지금 옳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옳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겨지고 있나요? 당겨지는 게 보입니까? 한 2cm 아까보다도 더 당겨졌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비슷한 것 같은데 열심히 가보세요. 열심히 감아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감독님이 지시한 대로 전 열심히 지금 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비교적 오랜 시간 이걸 갖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기계적인 물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길 수밖에 없어요. 이 단박글은 참고로 그 철물점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분재 용품점에서도 옛날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당길 때 나무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당길 때 쓰는 거고, 나중에 이게 더 당기고 싶다라고 그러면 1차로는 이만큼만 당겨놓고 다음에 또 이게 풀러가지고 또 당기죠.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은 또 당기고 해가지고 서서히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원래는 목표는 지금 10cm인데 제가 볼 때는 딱 요 높이 막 이 길이만큼 더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정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더 당긴다. 그러니까 예술지기 스타일이 한꺼번에 나무를 다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좀 시차를 두어서 좋습니까? 아니 한꺼번에 좀 해봐요 어떻게. 그러면은 보기에는 멋있는데 나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타격이 있어요? 네,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된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당겨줬어요. 많이 당겨졌죠. 저 당겨진 게 느껴집니다. 더 돌아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 0.5mm 정도 더 당길 수가 있는, 5mm 정도 더 당길 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당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요? 예. 그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반현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펴져가지고 저 위쪽으로 뻗어주면 좋아요. 위쪽으로? 예,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이 자리로. 위로.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는 거니? 일단은 옛날에 여기가 지금 좀 이쪽으로 껍질이 좀 자연스럽게 벗겨져 버렸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껍질이 벗겨졌죠? 네. 그러니 여기는 죽은 가지예요, 이제. 그렇지. 완전히 마른 가지거든요. 네. 근데 마른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다. 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게 흩어지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이대로 쓸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많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무를 이런 식으로 심는 거죠. 심을 때? 예, 심을 때. 자, 한번 봐보세요. 조금 든다는 얘기네요. 예, 이쪽을 조금 들어주면은 어떻습니까? 나무 모양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요게 낫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나무 모양이 훨씬 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혹하고도 더 가까워지죠. 예. 혹하고도 가까워지고 저 밑에 있는 살이 처분하고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있는 가지를 내려놓고 내리고. 그러면은 예. 나무가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예. 자, 이 상태로 여기를 나무를 만들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내릴 것이고 여기도 내려지겠죠. 예. 내려진 상태로 하고 뒤에 좀 더 내려오면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봅시다. 근데 앞으로 조금 수근인 게 예. 지금 뒤로 너무 넘겨져가지고. 아, 이것은 지금 분이 이렇게 사각분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로 세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느낌은 요 느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 느낌인데 요 느낌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복잡해요. 네. 예, 복잡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갖다가 만들 예정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 이 정교한 이 철사거리 솜씨를 자랑하는 부감독님이 해주실 거죠? 아니. 우리 부감독님 특징이 오춘기라 아니에요 해놓고 하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한 번에 수긍 안 하죠. 철사 걸려면 그것도 오래 걸리는데. 가지가 이렇게 많은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우리 부감독님 솜씨로 딱 2시간씩 알았어요. 2시간 타임. 예. 그죠? 예. 2시간 타임이면은 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무 모양을 갖다가 이제 개작하는 쪽으로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었던 대로 과연 나무가 나올 것인가 그건 이제 두고 지켜보면 알겠죠. 그렇죠. 예.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가지, 아까 죽은 가지 여기 보여주는 것은 무리하게 개작을 하면은 여기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일부분은 살고 일부분은 죽었잖아요. 그 끊어지니까 피가 벗겨져서 그런 거. 피가 벗겨지고 죽은 부분이에요. 죽은 부분인데 아마 요 자연살이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살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철사를 걸어서 완성을 시키면 될 것이고 수고는 여기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혹이 잘 발달한 나무라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조금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철사거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사거리 방법은 모든 나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철사거리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당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집에서 간단히 도구 없이도 당기는 방법 당겨가지고 이걸 당긴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자잘하게 철사를 걸어서 일단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감독님 바톤 터치. 네. 예, 3mm 철사, 2mm, 2.5mm, 그 다음에 뭐 1mm 철사, 1.5mm 철사 이 정도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예. 철사가 굵은 철사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지를 좀 내리는 게 낫겠죠? 예, 한참 그 가지는 한참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내려야 되는데. 거기는 근데 이거 사리는 일단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살을 치는데 아마 그 나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이렇게까지 근데 그 사리가 그렇게 길게 나가지를 못할 겁니다. 한 요 정도? 이 나무 가지가 사리가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죽은 근데 이런 데 보면 이게 썩어서 이렇게 저 손으로도 이렇게 부러져요. 예, 죽은 그 나무 가지는 금방 부러져요. 송진이 없어서 그래요. 예, 송진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리 처리할 때, 살아있을 때, 생육이 가장 왕성할 때, 제가 이 철사를 사리 처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송진 때문에 송진이 나와서 좀 단단해지도록 예, 하기 위해서. 예, 그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굵은 줄기부터 철사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가는 걸로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굵은 걸로 걸어서 나무 전체 그 어떤 수영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를 걸어서 나무 수영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철사거리 방법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서 철사거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철사 거리 후에 이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돼가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작은 제가 했는데 마무리는 이 정규환 그 마법의 손 그런가? 우리 부감독님한테 철사를 좀 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큰 흐름만 잡는 데 비해서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우리 부감독님 손만한 손이 없거든요. 자, 잠시 중단하고 나무 좀 한번 돌려봐 주시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정면이 아니죠? 네. 뒷꼭지죠? 이제 여기가 정면이 되겠죠? 예. 나무가 이 방향으로 이제 심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분하고 나무하고 조화를 못 이루니까 지금 나무가 조금 유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분을 갖다 펼쳐놓고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조금 내려가야 되겠죠, 이쪽이. 그렇죠. 이쪽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그거는 이제 좀 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줘가지고 나무 흐름을 이제 잡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반부만 조금 남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고 요것들은 이제 껍질 다 벗겨가지고 사리 처리하고. 사리 처리해야겠죠. 근데 이 사리 처리해도 바로 소피용합제를 바르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이게 약해가지고 그냥 신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동안 좀 해프닝이 좀 있었죠. 저를 해놨더니 여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사못이 견디지를 못하고 부러져 철사가 끊어진 게 아니고 나사가 끊어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치 제가 볼 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마치 그 모조로 만들어진 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모조로 만든 솔잎? 자세히는 못 보고 예전에 경기도 있을 때 네. 그 청평인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유리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그때는. 제가 보니까 이 나무들이 지금 저 모조로 만든 솔잎들 같아요. 크기도 일정할 뿐더러 굵기, 크기 이런 것들이 일정해가지고 이제 언뜻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만큼 또 정교하게 잔가지까지 철사를 전부 걸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한 3년 정도는 이제 나무 수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나무가 2, 3년 정도 지나서 그때 또 한 번 걸어주면은 이제 완성목 형태로 나무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뒤로도 돌려볼까요? 예? 뒤로도 돌려볼까? 예,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도 철사 걸은 거하고 안 걸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조금 다루는 게 좀 미숙해가지고 건것하고 안 건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 줄기를 혹쪽으로 해서 더 조금 한 지금 10cm 정도 잡아당겼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나무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무는 그러면 언제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될까요? 언제요? 예. 이게 얼마 만에 했대요? 지금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 하는 게 낫겠죠? 내년에는 철사를 걸어서 좀 저기 부딪히니까. 예, 내후년쯤 거는데 이 나무는 이제 그 현해분이 아니고 조금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죠? 네. 자,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무 저하고 들어 옮기면서 고생 좀 하셨죠? 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순 마사로만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이. 지금 이 흙이 예솔에서는 마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휴가토를 절반을 섞죠? 네.
근데 이게 마사하고 휴가토하고 무게 차이가 워낙 많이 크기 나는 때문에 예. 이 마사만 심어 놓으면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사만, 소나무는 마사만 심어도 괜찮아요. 마사만 심어도 괜찮은데 대신 이제 어깨하고 허리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무거워서 네, 무거워서. 그래서 이 나무 다음에는 이제 마사하고 휴가토 절반씩 섞은 거 그걸로 해서 그 분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래 보니까 수감도 안 걸어도 되겠네. 못나네. 네, 제가 그래서 수감도 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걸지 마요? 걸지 마요. 그냥. 근데 이게 조금 안 거칠어. 걸으면은 거기가 약간 도장하는 성질이 그러니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양 나무를 뭐라 그럴까? 건 김에 다 걸어야 돼요. 우린 성질상 네, 성질상 성질머리가 그렇게 생겼죠. 성질상 걸 거는 다 걸어야 된다. 자, 이 정도 해서 이 영상 마무리하죠. 예. 시민 방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서지기 이재동이었습니다.